지금부터라도 관심 정보에 넣어놓고 지금 너무 많이 올라서 못 사서 두려우면 이게 지금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그중에 만약에 그 뭐야 탑픽스를 한 2개 정도만 뽑자고 하면 나 같은 경우는 이제 P&E 솔루션은 탑픽으로 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코다코라는 종목이 굉장히 오늘 상한가를 갔지만 만약에 풀린다라고 하면 뭐 그것도 괜찮다라고 보고 있어요. 보고 있고 뭐 이제 두 개는 약간 좀 종류가 좀 다르지만 그 외에 보면 대형주에서는 그래도 SDI가 제일 낫지 않나. LG화학은 캐파는 크지만 사실은 안에 내부적으로 일반 화학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오로지 전지에만 집중하고 있는 SDI가 대형주에서는 좀 낫지 않나. 좀 더 가볍고. 근데 약간 음모론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예전에 전기차가 한때 뭐 나 음모론 안 좋아하는데. 그때 음모론 좋아하시지 않으셨어요? 얘기를 많이 했지. 그렇죠. 근데 그런 약간 이제 전기차 한번 테스트 떴을 때, 정색을 하네. 테스트 떴을 때 사실 그런 얘기가 뭐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제 미국과 그다음에 이제 중동 쪽에서 유가, 석유를 파는 그런 나라에서 사실 전기차가 많이 뜨면 엄청난 타격이 있을 거라는 얘기가 있어서 사실 그걸 약간 억제하고 있다는 얘기도 있었거든요. 있는데 문제는 또 재밌는 건 그 전기를 만드는데 아직까지 석유를 제일 많이 쓴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엔 전기차가 공해를 줄이느냐라는 것보다는 이게 그렇게 나가면 뭐냐면 이제 그 천장에 태양 전지가 달려 있고 그래서 자동으로 자가 발전하는 자동차까지 가고 막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일단 이제 확실한 건 뭐냐면 아까 이제 서두에 얘기하셨던 것처럼 패러다임 시프트가 땡기는 모멘텀이 생긴 거지. 폭스바겐이라는 어떤 그 전 세계적인 사기극이 발생을 하면서 이제 순서가 이렇게 있었는데 이 시간적인 시나리오의 순서가 있었는데 중간에도 뭐가 싹둑딱 잘라먹다 보니까 야 이게 아니고 빨리 전기차 이런 것도 하고 뭐 하이브리드나 이런 것도 좀 더 과감하게 해야겠다. 더 한 건 뭐냐면 이제 폭스바겐에서 어찌됐든 이제 시장에서 신뢰도를 많이 잃었기 때문에 그 파일을 다른 쪽으로 채워 나가야 되거든. 근데 그 전에 이제 폭스바겐이 워낙에 디젤, 뭐 크린 디젤 해가지고 이제 그런 파일을 많이 늘려놨고 친환경적인 정책을 취하면서 개사기를 쳤기 때문에 다른 애들도 이제 그거와 맞물려서 마케팅 전략 그런 쪽으로 짜고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뭐 내년부터 뭐 현대나 기아 같은 경우도 하이브리드 차량을 좀 더 과감하게 더 대폭 늘리겠다 이런 얘기 나오다 보니까 이제 좋아지는 건데 실질적으로 보면 그 우리가 얘기하는 순수 전기차는 그 자가적인 충전을 해야 되는 거 하이브리드는 지금 자체적으로 이제 제동을 하면 충전이 되고 있는 거기다 약간 다른 흐름인데 이게 전기차라고 얘기해야 되느냐 아니면 그 뭐 친환경 차라고 얘기를 해야 되느냐 사실 이런 것도 약간은 좀 가닥을 좀 잡아줘야 돼. 또 궁금한 게 전기차가 만약에 이제 실현이 되기 위해서는 또 제 생각에 이제 문제가 우리나라에서 세금을 많이 걷는 것 중에 하나가 담배, 그다음에 이제 유류세도 많이 걷잖아요. 근데 그거를 못 걷을 수도 있는. 근데 그게 지금 당장 그걸 못 걷는 것보다 나중에 이제 결국엔 이번 교토정서가 발의되고 나서 미국과 중국이 불참해서 이게 사실은 거의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가 무의미해졌다가 이제 결국엔 미국이랑 중국이 참여하기로 한 게 올해거든. 내년부터란 말이야. 그러면 결국엔 이게 이산화탄소 규제가 들어가면 되게 빡세져요. 그럼 결국엔 우리나라도 그 벌금 안 내려면 결국엔 바꿔야 된다. 정책을 바꿔야 된다는 거지. 이러다가 전기차의 최대 수혜주는 한국전력 되겠어. 그리고 마지막. 한국전력도 요즘 조건가 좋아. 전기차 지금 충전 속도는 어디까지 발전이 좀 됐나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 급속 충전이 있고 그다음에 또 미리 꽂아놓고 좀 느리게 하는 게 있는데 그것도 뭐 짧은 거는 한 15분이면 충전을 하고. 이건 차장님 주식을 참 잘할 수밖에 없는 게 참 카멜론 같아. 바이오 좋을 때는 저기 뭐야 의사 가운 입고 나와가지고 막 주사 놓더니 지금 이제 전기차 학계 박사가 됐어. 바이오도 계속 보고 있어. 바이오는 내년 1월. 근데 결국에는 그 패러다임이 바뀐다라는 건 엄청난 거고. 그러니까 휘발유에서 전기차가 그동안 없지 않았지만 기술이 그 사이에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고 2013년도에도 전기차 테마가 한동안 한 3, 4개월 반짝했었어요. 그게 뭐냐? 테슬라 때문에. 테슬라가 스포츠카를 만들어서 사실 그때 SDI가 막 18만 원 가고 막 이랬지. 날라다녔지. 근데 SDI는 아직도 뭐 테슬라와 관계도 없는데 이제 막 납품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2차 벤더로. 근데 이제 결국에는 이 테슬라가 그 사이에 안 망하고 계속 잘 팔아왔고 또 새로운 신모델을 또 만든다고 하니까 또 이제 이슈가 되는데 폭스바겐이 거기다 불을 탁 질러준 거죠 이렇게. 그죠. 그런데 중국을 딱 보니까 중국 애들은 또 어마어마하게 쓰고 있어.
확실히 봐야 되는 쪽은 맞긴 맞아지는 것 같아요. 이제는 좀 가까워졌고 그렇죠. 현실성 있는 부분들이 조금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근데 또 궁금한 게 하나 있는 게 궁금한 여기서는 딱 이게 궁금했어야 되는 거야. 이 내가 뭘 전기차가- 갖고 나는 뭘 좋아하느냐. 이거. 아니지. 중국이 그렇게 전기차가 많다며 그러면 중국의 배터리는 어떻게 만드는데요? 이게 나와요. 중국에서 잘 만들면 우리랑 경쟁이 하면 우리가 질 거 아니야. 품질이 엄청나게 다르다는 거지. 우리나라 전기차랑 우리나라 배터리랑 걔네 배터리랑 그러니까 소위 아니, 말해서 우리 배터리는 뭐 세계 1위인데. 걔는 철 기반이고 여기는 니켈 기반이기 때문에 무게 자체가 틀리고 효율 자체가 틀리고 출력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요 시장을 우리가 만약에 야금야금 뺏어갈 수 있다라고 하면 초창기에 나중에 얘네가 다 베끼겠지만 그때 딱 들어간 놈은 굉장히 대박이 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엔진 하면 예전에 벤츠 엔진 딱 이 이미지를 심어만 주면 그렇지. 지금 배터리는 파나소닉이거든. 테슬라에 전량 납품하는 게 파나소닉이니까. 그냥 전기차용만 좀 그런 부분들이 크고 사실 2차 전지 쪽에서는 뭐 SDI나 LG화학도 뭐 LG전자 또 삼성전자 있기 때문에 상당히 캐파를 많이 갖고 있는데 그 전에 맨날 이제 그 예전 LG화학이나 이런 데서 IR 하면 무슨 얘기 나왔었냐면 이제 규격이 안 정해졌다는 거예요. 뭐 원통형이냐 뭐가 있었지? 원통형 그다음에 막대형. 뭐 각형이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파우치로 갈 거냐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뭐 아직 뭐 갑사에서 결정을 못 해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는 좀 그런 규격화 되는 것도 좀 빨라질 수 있는 것 같고 나도 얘기 좀 하자면 나는 이제 아무도 안 물어보길래 내 종목은 관심이 없나 봐. 종목 내가 한성 그래서 잘 갔어요. 좀 색다른 종목 주시나요? 아니 그냥 항상 지고지순하게 가치주. 1편 단심으로 밀고 있는데 저는 네페스를 정말 좋게 보고 있습니다. 뭐냐면 시장이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걔는 아직 못 올랐고 그러니까 낙폭과대에서 상당히 소외된 종목이기도 하고요. 다음 순서는 네페스다. 또 하나는 확실한 기술력을 갖고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 시스템 반도체 수혜주잖아요, 그게 또. 그러니까 반도체 쪽에서도 시스템 반도체 쪽이고 그 WLP라는 웨이퍼 레벨 패키지라는 기술 자체가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상당히 그 탑 클래스에 속하는 거예요. 세계적으로도 탑 클래스에 속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실적이 안 좋았던 건 이제 디스플레이 쪽, 그 터치 패널 하면서 이제 많이 안 좋았고 아직까지도 이제 그런 잔재들이 남아 있는데 지금 반도체는 계속 좋아지고 있고 또 중국의 반도체로 진출해 있고 또 최근에 보면 물론 전기차에 가려서 이제 그런 종목들이 많이 이슈화는 안 됐지만 뭐 미래산업이라던가 뭐 제주반도체 같은 경우도 뭐 다른 그 중국 업체라던가 뭐 다른 쪽에서 이제 뭐 피인수가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이슈를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네페스는 이미 중국의 깃발을 꽂고 거기서 지금 생산을 하고 있는 반도체 패키징을 하고 있는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과 모멘텀은 충분하다. 다만 이제 디스플레이 쪽 그 터치했던 부분들이 실적이 얼마만큼 이제 좀 개선되고 안 좋아지는 것들이 이제 좀 구멍 나서 돈 샜던 게 이제 막히기 시작하면 좋아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또 하나는 이번에 그 인텔에서 중국에다 이제 공장을 짓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중국도 마찬가지로 반도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투자들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는데 과연 중국 그 인텔에서 중국으로 왜 갈 것이냐? 결론적으로는 중국에 있는 IT 업체들이 이제 무시할 수 없다라는 얘기거든. 화웨이든 샤오미든 지금 샤오미 같은 경우에 난리 났어요. 지금 뭐 그만큼 수요가 있다라는. 네, 뭐 TV도 LG 거 패널 갖다가 완제품 만들지, 셋톱 만들지, 뭐 세그웨이라고 가지고 그 타고 다니는 오토바이가 그 두 발 달린 자전거 같은. 그거 요즘에 그 많이. 네, 그것도 샤오미에서 중저가로 또 때리지. 그래서 지금 중국 대륙의 실수라고 하는 샤오미에서 어마어마하게 그런 것들을 막 하냐고 있고. 그래서 차후에 중국에서 있어서 어떤 IT 산업 자체가 물론 지금도 되게 잘하는 특화된 부분에서 잘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그 부분이 부각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고 있고 시장 자체가 넓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전기차와 내가 보는 뷰는 약간은 달라. 그러니까 성장성도 있지만 실제 지금에 대한 가치도 어느 정도 나오고 그게 실적으로 뒷받침되면서 이제 회사가 진짜 좀 잘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좀 안타까운 건 좀 시장에서 소외를 많이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게 실제 숫자적으로 좋아지고 하면 분명히 이제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들이 커지는데 이 지금 네페스에서 하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아까 얘기했던 뭐 사물 인터넷이라던가 이런 쪽으로 접목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좀 안 좋은 부실했던 부분들만 좀 개선이 된다고 하면 충분히 좋아질 조 수 있다. 대표님이 그냥 거기 IR 담당자로 한번 가야 될 것 같아. 그럼 이게 그래 잘하시니까 국가가 부양이 될 것 같은데. 궁금한 게 있어요. 네. 어쨌든 시장에 소외가 됐다고 했잖아요. 소외가 어쨌든 이유는 있을 수 있잖아요. 단점. 그러니까 네페스에 대한 장점도 물론
알아야겠지만 단점을 얘기해주면 사람들이 사람이 많이 부정적이 됐어. 그러니까 회사에 대한 단점이라고 보면 어찌됐든 이제 디스플레이 쪽과 관련한 어떤 부실 부분들이 조금 남아 있기 때문에 뭐 반도체 쪽이 좋아져도 아직까지는 그 이익률을 충분히 이제 반영시킬 수 없는, 그러니까 이만큼 벌면 이만큼은 좀 깎아먹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불확실성이 있고, 가장 큰 건 난 수급이라고 봐. 지금의 수급이 어떤 상황이냐면 외국인들은 뭐 낙폭과되든 아니면 좀 기술력이 있거나 좀 이렇게 한 종목들 많이 사는데 기관들은 안 사. 그러니까 잘 가는 애들 위주로 사고, 최근에 또 대형주에서 좀 반짝반짝하는 애들 위주로만 돈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래서 사실 소외를 많이 받고 있는 거죠. 결국엔 버림받은 거지. 그러니까 뭐 비관적이 된 건 아니고요. 항상 이제 잠깐 단점을 물어보라고. 왜냐면은 주식을 사랑하면 뭐 누가 그랬잖아. 주식을 사랑하지 말라고. 단점도 알아야지. 단점은 당연히 알고 있지. 또 너무 여자의 좋은 점만 또 보고 일단은 사랑에 빠져야지 그게. 자, 그래서 전기차는 한튼 주목해 봐야 되는 것 같고, 아마 종목은 또 차장님이 보시는 거나 이제 제가 또 좋아하는 이유가 또 다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좀 결론을 아니 나도 내리면 네페스도 좋아하고 발표를 무지하게 하는데 지점에서 이거 사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 얘기하고 그 다음날 안 오르면 사람들이 안 봐.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차장님하고 조 대표님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미래 어쨌든 IT 산업이라든가 미래의 그런 산업의 큰 변화를 읽고 투자를 지금 하자. 아마 이렇게 패러다임이 많이 바뀔 수 있는 그리고 이제 상황이니까. 대한항공보다 아시아항공이 좋다. 그렇지. 뭐 그거 여행주는 뭐가 나? 내가 볼 때는 모두 투어? 모두 투어 그죠. 모두 투어 하나 투어보다는 자꾸 모두 투어가 모두 투어가 자꾸 하나 투어를 뺏어 먹고 있더라고. 약간 업계 약간 물론 아직은 1위는 하나 투어지만 걔는 호텔도 경영하고 그래요. 그리고 패키지 상품 이런 거 봤을 때 개인적으로는 하나 투어보다 약간 모두 투어 상품이 조금은 나는 참 좋은 여행인데 참 좋아. 거기가 싸 좀. 노랑푼설이 제일 싸지 않나요? 걔는 이서진이가 나와서 싫어요. 다 호불호가 있으시고. 아무튼 그것도 한 달 정도 뒤에 연말 11월 말 정도 되면 그쵸. 어느 정도 좀 가닥이 나오지 않겠어. 3분기 실적 끝날 때쯤 됐으니까. 뭐 딱 말했으면 바로바로 올라가줘야 이게 참 좋은데 그게 또 우리 망같지 않으니까 어떨 때는 또 너무 빨리 가서 그럴 때 당황스러울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또 너무 안 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났더니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도 관심을 갖고 좀 있어야 이렇게 좀 방송에서 잘 할 수 없는 얘기들 있잖아요. 우리가 막 어디 나가서 한 종목 내가 갖고 온 한 종목 가지고 이게 뭐 세 줄 딱 멘트 쳐가지고 이 종목의 유망한 이유는 뭐 실적 개선 전기차의 수혜주 뭐 이런 것들 얘긴데 실질적으로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원하고 좋아하는 건 정말 이 회사를 좀 제대로 하나를 알더라도 좀 제대로 알고 투자하는 데 있어서 다음부터는 좀 그렇게 좀 세분화해서 집중적인 어떤 주식인으로서의 어떤 좀 가치를 좀 돋보일 수 있는 그런 얘기를 한번 해보자고. 알겠습니다. 아 예.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